체크인 스탁입니다. 오늘 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 미리미리 골라서 분석해드립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체크포인트 들어가기 앞서서 아침부터 속보가 조금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한동안 활동이 좀 힘들다라는 내용 전해드렸고,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이 펠로시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출마 포기를 결심하도록 하는데 거의 근접했다라는 현지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간략하게만 김 이사님 좀 알려주세요. 네,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해리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인기가 많은 미셸 오바마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뀐다면 해리스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별로 인기가 오히려 바이든보다도 없는 상황이어서 젊은 층으로 간다, 그다음에 여성이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노회한 트럼프를 잘 상대할 수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불안한 것은 이것이 미국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단기적으로는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일단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봐주시네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변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는 계속해서 좀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에요. 보겠습니다. 체크인 스탁 첫 번째입니다. 반도체 과연 괜찮을지 어제 출렁거림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또 안 좋은 내용만 있었던 건 아니죠. 막판에 삼성전자가 약간 들어올리는 이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과연 반도체 위기일지 기회일지 이 대표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일단 저는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악재나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쪽이 많이 밀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일단 트럼프가 대만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100%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트럼프가 이제 부통령으로 지명한 그 벤스라는 분이 이 빅테크 규제 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바이든 정부 때 진행이 됐었던 칩스법이라든지 IRA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리스크가 시장에서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장후반부에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죠. 물론 중국 쪽에서, 중화권 쪽에서 HBM 쪽에 대해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을 삼성전자가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은 이슈에도 많이 낙폭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떨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희가 EPS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좀 견고하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향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조금 더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향 기업들이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훨씬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지금 너무 작은 소부장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대형주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에 나와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키 맞추기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더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반도체 쪽, 소부장 쪽에 대한 관심도도 여전히 높고요. 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지만, 지금 당장에는 대형주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2026년도 기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60조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500조 부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좋았는데, 당시에 삼성전자가 150% 정도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5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번 AI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0%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0%밖에 못 올라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일반적인 사이클보다 지금 AI까지 붙어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과연 꺾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조정,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뭐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의 이슈였을 뿐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점을 잡아서 돌려 세울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보다는 IDC, 그러니까 완성품 만드는 쪽을 조금 더 좋게 봐주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재규 대표님 뭐 준비하신 그림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제가 준비한 그림을 잠깐 보자면 최근에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엑시콘이라든지 네오셈이 갑자기 변동성을 또 키우면서 삼성전자에서 이 CXL을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내용들이 또 한 번 부각이 됐었죠. 근데 시장의 흐름을 보면 뭐 HBM, CXL, PIM 계속해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이슈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뭐 계속해서 맞춰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기도 어렵고요. 엇박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큰 흐름을 보시면서 반도체는 괜찮구나.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 괜찮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는 것,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군들을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시장에서 어제 CXL이 부각이 되니까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매매하는 분들의 입장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내용들은 참고를 하시되 그래도 좀 뚝심 있는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긴 있는데 소부장보다는 대형주들 그리고 반도체 위기보다는 기회에 가까운데 하지만 종목별로 다르다라는 단서도 같이 달아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는 공격보다는 방어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데요. 방어주 단기적인 대안이 되는지 그리고 또 미증시에서도 우리 증시에서도 음식료라든지 이쪽도 살짝 좀 시장 대비로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의미 있는 흐름일지 김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증권주, 조선주, 그 다음에 뭐 건설주, 최근에 시장 대비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은 뭐 여러 번 언급드렸으니까 반복할 수는 없고요. 어저께 이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두 종목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KTNG하고 KT가 의외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어수선한 시장에서도 초반부터 나쁘지 않았고 후반까지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 거래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수선하니까 올라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뭐 한 이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럼프 정책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 대비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해서 이 본질과 포장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KTNG나 KT의 지금 포장은 당연히 우리가 방어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방어주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네, 방어주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방어주보다는 실적주라고 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흐름을 보시면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KT도 뭐 주가가 큰 강세는 아닌데 어저께 그 어수선한 시장에서도 뭐 한 3%대 강세를 보이면서 단기 박스의 고점까지 한 번에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거래도 좀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KTNG와 KT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둘 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올 것이다라는 보고서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들은 뭐 이 주가를 길게 보시면 뭐 주봉 이런 걸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시장의 흐름과 전혀 괴를 같이 하지 않았잖아요. KT는 뭐 주가가 뭐 한 37,000원, 8,000원 정도에 그냥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 것 같고, KTNG 같은 경우는 뭐 박스권에 지금 중단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올해 기록하고 있는 지수 수익률을 하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해 수익률 자체가 현재 지금 제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2분기의 실적은 좀 뭔가 개선되는 듯한 모습. 물론 뭐 KTNG와 KT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고 거버넌스 문제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실적이라고 하는 가장 주가의 거울 퓨어하게 보면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좀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수급도 지금 바닥에서 뭔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면
전혀 관심이 없으셨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계속 어수선할 때는 이런 종목군들 시장의 실적은 괜찮아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주도주도 아니고 관심도 별로 없어서 전혀 보지 않았던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담배 쪽은 뭐 아시는 것처럼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제일 뭐 견조하게 움직인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한번 종목군들의 그 눈을 넓혀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통신주 중에서는 SK텔레콤보다는 KT, 그 다음에 여러 음식료, 담배 뭐 이런 업종들이 있지만 이 내에서는 지금 다른 종목군으로 비교적 올랐는데 전혀 오른 게 없고 최근 들어서 수급에 약간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KTNG 정도를 한번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종목도 시장 어수선할 때 단기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시지 추세 대응은 아닌 거죠? KT는 조금 길게 볼 필요도 있는 게 어쨌든 지금 실적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우영우라든지 이런 빅히트 상품이 있어서 콘텐츠 쪽에서 이익이 크게 났다가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회사들 실적이 줄어들어서 실적의 변동성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클라우드 매출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KT의 클라우드 전략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서 막 끌고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뭐 그럴 능력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KT는 우리가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의외로 성과를 거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솔루션 정도 제공하고 그 공간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최근에 관련된 회사들의 매출도 좀 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현대차, 네이버 등 이런 유수의 회사들과의 협력 관계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KT는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 KTNG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뭐 박스 상단 정도까지 대응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선님 덕분에 또 골고루 보게 되네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안 보셨던 부분이라 놓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시장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탄탄하게 오른 종목 단순히 방어의 매력뿐만 아니라 실적 모먼트까지 갖추고 있다.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게임이 뭔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프트업 상장 그 이후를 기대하셨던 분들 있으실 테지만 시프트업도 지금 공모가 부근까지 재차 밀려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게임주 어떤 시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이 대표님? 일단 게임주가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지금 그래요? 시프트업을 제외하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크래프톤이 계속해서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를 받았었거든요. 물론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주가 흐름이 안 좋지만 뭐 펄어비스라든지 W게임즈라든지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게임 업종들이 업황이 엄청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외출도 많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지금도 이제 지하철 같은 걸 타보면 게임을 하시는 분들보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텐츠가 계속해서 짧아지면서 게임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역성장을 했었던 부분들이 올해부터 실제로 실적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 그리고 하반기 때 신작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가 좀 된 종목인데 자료를 준비를 하나 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게임 산업 전망이 2024년도, 5년도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죠. 매출액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성장률도 다시 한번 잡히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게임주가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지는 않거든요. 뭐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조선도 관심이 높고요. 원전도 관심이 높고 방산도 관심이 높은데 게임주들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신작 라인업이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많이 두터워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 출시 예정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게임주들 같은 경우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사님께서 뭐 KTNG라든지 KT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SK텔레콤이나 뭐 LG U+ 같은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요 세제에 관련되어 있는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거기서 시장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부각됐었던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지금 게임주들 중에서도 주주환원에 관련돼서 모멘텀들을 가져갈 만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W게임즈라든지 네오위즈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환원 쪽에 대한 모멘텀들까지도 받아갈 만큼 현금성 자산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또 눈여겨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시장에선 그렇게 관심도가 높지 않지만 게임주들도 이제 좀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신작 모멘텀 있는 기업도 꽤 있어요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 준비되어 네, 있나요? 일단 넷마블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넷마블. 하반기라고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넷마블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작 같은 경우는 지금 펄어비스도 있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달에 진행이 되는 이 게임스컴에서 이제 신작이 나올 수 있다.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주가 흐름을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반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26,000원대에서 47,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왔고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견고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캐주얼 게임 쪽에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요 W게임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북미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유보율도 굉장히 높아요. 유보율도 제가 잠깐만 찾아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재무상으로 유보율이 지금 10,00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 기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 쪽에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환차익에 대한 모멘텀들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매출이 나왔어도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W게임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좀 추려가지고 보시면 게임주 저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관심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몇 종목 알려주셨죠? 긍정적 시각으로 얘기해 주시네요. 그리고 게임스컴은 다음 달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보시죠.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미증시에서는 포드가 이번 달 들어서 16% 올랐고요. 그리고 또 이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이번 달 6%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기아는 월간 기준으로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아마 실적도 나오게 될 거예요. 실적 전망도 좋고 목표가 사용 조정 레포트도 간간히 나오는데 주가가 못 움직입니다. 이 부분 좀 들여다볼까요, 김 이사님? 네, 이틀 전에 그 GM의 신고가를 보면서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괴리가 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뭐 트럼프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전체적으로 10% 정도의 관세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미국에 어느 정도를 팔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수출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조금 먼저 보여주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100만 대가 좀 안 되는 물량을 지금 팔고 있는데 실제로 현지 생산분이 한 20% 정도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아니죠. 40%가 안 되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수출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많은 물량을 관세를 붙여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현지 생산을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트럼프로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이 정부의 최대 포인트는 뭡니까? 미국의 현지 공장 지어봐야 주던 보조금도 가져가는 뭐 보조금을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서 지으면 무조건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미국에서 자동차 만들면 무조건 비용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현대차 조지아에다 전기차 공장도 짓고 여러 가지 공장들 짓고 있는데 만약에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면 당연히 수익성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최근 현대차, 기아의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전 어저께 반도체의 등락보다는 현대차, 기아의 등락이 가장 눈에 보였어요. 이건 뭐 반도체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빠져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 시계를 돌려서 트럼프 일기 때는 현대기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무엇보다 점유율 늘었습니다. 의외로 늘었어요. 근데 이때는 잘 살펴보셔야 될 게 현대기아가 다른 글로벌 자동차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팔았던 것을
이 믹스 개선을 하면서 그다음에 차종 개선을 SUV로 적극적으로 하면서 늘어났던 시기니까 이번에도 동일하게 움직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낮춰볼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때 상황과 동일하게 더 늘어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도 쉽게 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현대기아차가 지금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SUV, 뭐 투싼 같은 게 의외로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포드가 원래 깔려고 했던 전기차 라인을 접고 일부 공장에서 온타리오 공장에서 다시 내연기관차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벤스 부통령이 실제로 전기차의 보조금을 낮춰서 기존의 내연기관차에게 보조금 주자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되면 현대기아차가 과연 이 내연기관차에서 경쟁력이 있나도 좀 고민이 필요한 구간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기아차는 제가 뭐 2년 전부터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글로벌 레거시 자동차 거의 그 수준이다. 물론 5위에서 3위로 올라온 건 대단한 상황이고 지금 이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인 것도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프리미엄을 엄청 얹어서 줄 만한 그런 회사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뭐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전 세계 뭐 전기차 지금 뭐 현대기아차 계속 다 상 받고 있지 않느냐. 그 상이 대단하기는 한데 예전처럼 딱 한 대 주는 상이 아니고요. 부문별로 다 주는 상을 현대차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그렇게 높게 보실 필요도 없고 낮게 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예전보다 올라온 건 맞지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결국은 글로벌 평균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특별한 플러스 요인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마진율이 떨어질 개연성을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는 저는 더 압축할 필요가 있고 확실하게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기아차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인스탁 마무리 짓겠습니다.